안녕하세요. 목동다운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재원 강사입니다. 아무래도 양정은 지금 시험이 안 끝났죠. 지금 사실 수학하고 과학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안 그래도 애들 몇 명이 연락 오길래 야 일단 수학에 집중해라.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자료집은 보시기보다는 일단 그거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날에 이제 한국사랑 같이 치러졌던 영어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제 재원생 어머님들께는 제가 시험 친 당일날 문자를 다 보내드렸는데 사실 제가 좀 직보가 연달아 있어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오늘 쭉 봤고요. 사실은 양정 영어가 조금 힘든 게 그건 것 같아요. 내신형하고 수능형이 둘 다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양정이 참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이번에 시험 치기 2주 전에 애들한테 해줬던 게 지적파법하고 간접파법 정리 이런 것들은 사실 전국의 어느 고등학교에서도 절대 시험 문제 내지 않는 사실 어법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남땡땡 선생님께서 애들이 너무 수업을 안 들으니까 내겠다. 니네 이래도 수업 안 들을 거야 했는데 여튼 제 반 아이들은 여태까지 연락 오는 중에 정말 틀린 아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틀린 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범위 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저희 반에 지금 하나에 같은 경우에 쌤 15분 만에 다 풀었어요. 실제로 지금 양정고 2학년들 같은 경우에 범위 내에 나오는 문제들은 보통 15분 만에 다 풉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푸는데 이제 결국은 지금 아이들 반응이 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외부 지문이 너무 어려웠던 거죠. 노선이 너무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요번에 지금 1학년 영어 선생님이 작년 2학년 영어 담당입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때까지는 외부 지문 비중을 이 정도로까지 주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엔 처음부터 막 25점, 28점 이렇게 비중을 빵빵 터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들 입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니 시험 기간 때 공부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어머님 아버님들이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외부 지문에 독해가 세 문제가 나왔어요. 양정이 등급 계산은 굉장히 빠릅니다, 어머니. 객관식을 다 맞거나 하나를 틀려야 일단 1이 뜹니다. 객관식에서 거기서 일단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소답형을 다 맞추지 절대 못해요. 물론 제 반에 자랑은 아니지만 뭐 100점이 있긴 있었다만 그렇고 그 다음에 양정에서 우리 아이가 그래도 3은 받고 싶다 하면 객관식을 두 개 이상 틀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는 게 요번에 외부 지문에 독해가 세 문제 나왔는데 그 세 개를 다 틀린 아이들은 아무리 시험 기간 때 공부를 했어도 영어가 3 이상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양정이 결국 2학기 때 내신을 잘 받으려면은 독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어머님들 그 생각 하실 거예요. 우리 애 그러면은 방학 때 모의고사만 열심히 풀리면 되냐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 양정 요번에 외부 지문들 출처가요, 어머니. 다 논문이에요. 작년에 제가 사실 적중을 몇 번 시켰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학원들 적중 못 시키게 하려고 논문에서 다 들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외부 지문의 서술형 어법.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역 간담회 때, 그리고 심지어 이건 학생들한테도 얘기해요. 위에 언니 오빠가 있으신 어머님들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외동이시거나 이 아이들 하나가 있으신 어머님들은 사고가 근시안적으로 좀 가시더라고요. 나쁘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2학년까지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2학년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특히 양정이 이런 아이들 많아요. 국제학교 살다 왔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법이 뭐가 잘못됐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양정은 이걸 자꾸 고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이들이 1학년 때는 어째저째 버텨요. 그러다가 2학년 되니까 본인들이 답답해서 저보고 뭐라냐면 쌤 여름방학 때 어법 특강 해주시나요? 그럼 제가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너 정말 들을 시간 있어? 그럼 본인도 생각하다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법 같은 경우에는 양정의 어법은 고치라라는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특히 양정은 어법 문제가 단순히 어법이 아니라 글의 문맥까지 해석을 해야 풀리는 독해 문제가 꼭 나와요. 그래서 양정이 지금 2학년에 1, 2등급 받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다른 학교 어법 문제들은 사실 해석을 안 해도 좀 풀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장 구조 분석해서. 근데 양정의 어법 문제는 해석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번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 시험 보면 아시는 어머님들 계실까요? 교과서 3개에 부교재가 20지문 여기까지 문제가 없거든요. 원서 전체가 한 권이 시험에 다 들어갔습니다.
미쳤다는 얘기가 나오시는 게 정상이세요. 그러니까 양정이 지금 2학년들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1학년 때 영어가 소위 말해 3등급 안에 들어오는 애들은 영어를 계속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사실 우리 아이가 양정에서 영어가 4, 5등급이었다 하는 애들은 이 아이들은 어머님들 혼내시지도 못해요. 왜? 이 아이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차라리 그러면 시험 기간에 암기 과목을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했는데 그쵸. 어쨌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료집을 잠깐만 보시면요. 여기 보실게요. 어머님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정에 그럼 저 외부 지문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애들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하냐면 선생님 제가 영어 독해를 못한 이유는요. 제가 영어 공부를 안 해서고 단어를 안 외워서입니다. 어머니 여기 보실게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우리의 행동 양식을 규제하는 것은 낯선 이의 존재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할아버지들이 보는 TV 채널을 돌릴 수 없다. 콘서트에서 전원을 꺼야 된다. 노약자 전용 좌석에서 청소년들이 앉아서는 안 된다. 자, 이 네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지금 보시기엔 이 네 가지 문장이 다 다른 문장일까요? 아니면 같은 문장일까요? 같은 문장이죠. 그쵸?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재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은 사회적 맥락이라는 게 결국 서울역 대합실이고 클래식 콘서트장이고 우리의 행동 양식을 규정해야 된다는 게 뭘까요? 휴대전화를 꺼야 되고 좌석에 앉을 수 없다는 거죠. 영어가 국어랑 어머니 다른 건 들어보세요. 독서는 텍스트를 되게 많이 줘요. 그 많은 정보에서 우리 아이가 필요한 정보를 취합해야 되고요. 영어는 독서랑 다르게 8에서 10문장 그 사이에 반복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어머님께 가끔 전화를 드려요. 어머니 죄송한데 땡땡이가 독해를 못해요. 이러면은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단어를 좀 모르죠. 이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어머니 아이가 글을 못 읽습니다라고. 방학 때 우리 아이 글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는 당연히 기본 옵션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특히 어머님들이 나중에 학년이 높으시면 높으실수록 아실 거예요. 영어 강사 찾으실 때 어법 잘 가르치는 강사는 많아도요. 독해 잘 가르치는 강사 진짜 찾기 힘듭니다. 강사들 나중에 처음엔 독해 수업 쉽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영어 강사들 중에 잘하는 강사들은 독해 수업이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대신 제일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방학 때 이렇게 할 거고요. 여담이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양정 2학년에 제 반에 1, 2등급 아이들 여름방학 때 작년 여름방학 때 다 들었습니다. 작년 여름방학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제 재원생 어머님들께도 보내줬는데 여름방학이 시작했어요. 3, 4의 등급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저 바빠요. 4주 뒤에 올게요. 1, 2등급 애들이 여름방학 때 수업을 다 들었어요. 당연히 격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벌어졌죠. 이거 제가 어머님들께 제 수업을 들으라 이런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작년에 벌어졌던 일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등록된 상황도 그래요. 이번 지금 제 반에서 개인적으로 이번 양정 영어 1컷이 90점 초반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90점 초반 넘은 아이들이 지금 제 반 수업을 다 등록을 이미 다 맞춰놨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작년이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조금 걱정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재나 이런 건 다 똑같고요. 이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건 아이들에게도 선포했어요. 진명 아이들한테도. 양정 지금 1학년 영어 출제 선생님이 작년 양정 2학년 외부 지문을 출제하신 선생님입니다. 그거 이번 방학 때 다 풀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단어는 돌고 돌아요. 특히 양정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출문제를 쭉 보면요. 단어가 좀 보시면은 과한 단어들이 나와요. 딱 말씀드릴게요. 이건 욕먹을 각오로 말씀드릴게요. 양정의 단어 수준은 진명보다 더 높습니다. 가끔 보시면 도대체 이 단어는 진짜 가끔씩 양정의 영어 1등급 애들도 쌤 저 이 단어를 살면서 처음 봐요 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경찰대, 예전에 경찰대 사관학교 기출.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 풀릴까요? 하는데 어머니 그것까지 풀리기에는 우리 아이 할 공부가 너무 많으세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번 방학 때 할 거는 양정 2학년 기출 외부지문 기출이랑 작년에 이 선생님이 출제했던 외부지문 기출을 수업 시간에 하지 않고요. 어머니 들어보세요. 숙제로 줄 거예요. 그리고 클리닉 때 불려가지고 저는 답을 안 알려줄 거예요. 옆에서 너가 그냥 계속 한번 풀어봐. 대신에 모르는 단어는 내가 다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스스로 고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영어 주 2회 반 만들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쌤, 솔직히 말하면 쌤이 영어 주 2회 반 하면은 쌤 너무 잘 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난 주 2회 반은 할 생각이 없어. 왜? 아니, 정말 수업 횟수가 네 영어 성적을 올려주는 거면은 그 학원 회비랑 뭐 학원 사정 상관없이 해야지. 근데 정말로 고등학교 영어는 사실 수업 횟수도 횟수지만요. 저는 수업은 진짜 한 번이면 충분하고요. 사실은 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강사는 그걸 교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포인트거든요. 단어 외우는 거는 어머니 너무 기본이라서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클리닉 때 방학 때 뭐 할 거냐? 저 방학 때 클리닉 안 하면 어머니 너무 좋아요. 저도 쉬고 너무 좋죠. 방학 때 클리닉 반드시 하려고 하는 건 딱 두 개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어. 그 다음에 과제로 준 거 이렇게 아이 특히 고난도 한두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답을 안 알려줄 거예요. 그거 물론 너무 레벨이 낮은 아이는 조금 답을 알려줘야 될 것 같고요. 오케이. 그 두 개까지는 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꼭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국제학교 살다 왔는데 영어가 88.90점인데도 사실 이 아이가 관계대명사 뭐 혹은 관계부사 이런 용어를 모른다. 저는 반드시 그냥 들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버티다 안 돼서 2학년 때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 영어 시험이 8번이나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외국에 살다 와가지고 한국식 영어에 익숙하지 않다. 어쩌겠어요. 어머니 적응을 하셔야죠. 적응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어법 특강 하시고, 하나만 더. 양정에서 우리 아이가 영어가 사실 80점 미치다. 아니면은 한 75점 미치다 하면은 차라리 이 수업 플러스 독해는 과제로 돌리는 게 좀 더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어머님들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우리 아이는 독해가 부족해서, 우리 아이가 어법이 부족해서. 제 조교생들이랑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영어가 부족하면은 솔직히 다 부족한 거지 뭐가 하나가 부족한 건 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 어쨌건 어법이 돼 있어야 양정의 뭐 기본적인 해석도 되고 문장 구조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고 이제 끝으로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중간이 치고 기말을 쳤죠.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번에 지금 진명 2학년 영어 기말고사 요번 100점이라 개인적으로 지금 양정 1학년의 제 반에 지금 최고점이 94점이거든요. 그 아이가 제가 봤을 때 거의 전교권일 것 같거든요. 전교권일 것 같고 사실 지난번 중간고사 때 전교 1등이 제 반에 있었는데 그 아이도 요번에 90점은 넘은 것 같은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번 기말고사 때 진명 양정 그 다음에 뭐 아까 100점 뭐 그런 아이들이 다 사실은 중간고사 때 좀 점수가 안 좋았던 아이들이에요. 점수가 안 좋았던 아이들인데 아까 진명에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어머니 이미 위에 아이를 보내보신 아이들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영어는 양정처럼 이렇게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는 학교는요 1에서 3등급 되고 3등급에서 1등급 되는 건 되게 빈번한 일이에요. 작년 양정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전교 1등은요 1학년 1학기 때 2번 다 3등급이었던 아이입니다. 예. 근데 그 아이가 1등급이 아니라 전교 1등을 찍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점수가 흔들리지 않고 받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그게 진짜 실력이고 지금 양정 요번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영어 100점이 3명이었고 그중에 2명이 제 반이고요. 1등급이 총 4명 나왔는데 들어보세요. 그 아이들이 제가 작년에 여 자리에서 제가 클리닉을 하면 되게 저도 그렇고 조교쌤도 힘든 게 특히 이과 성향 아이들이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쌤, 왜 답이 2번이 아니라 4번이에요? 4번도 되지 않아요.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약간 아이들 보면 전투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쌤, 왜 저는 2번이 아니라 4번인지 모르겠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한 3개월을 그렇게 내내 질문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 질문 딱 안 하는 시기가 와요. 그럼 그때부터 점수가 흔들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독해력이라는 게 사실 어머님들이 확 올라가길 바라시는데 사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독해 작업이 사실 강사 입장에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시간도 걸리고 본인들도 지쳐하거든요. 이런 특히 양정의 상위권들은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욕심이 많잖아요. 사실 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은 아이라 본인들도 빨리 올리고 싶어 하는데 어쨌건 그렇게 되고 그래서 2학기 아마 양정 영어 시험은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이것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정말 작년에 제가 요번에 그래서 방학 첫 수업 때
애들한테 뭐 보여줄 거냐면 진명 1학년 2학기 시험지랑 양정 1학년 2학기 시험지를 볼 건데 양정 1학년 2학기 작년에 기말고사 시험지는 정말 미쳤다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제 반이 그때 작년에 양정 종교 1등 아이도 선생님 풀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목표치를 가지고 공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어쨌건 제 수업은 이렇게 진행되니까 수업 꼭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